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수요일 모두 잘 견디셨나요? 오전에 역대 시총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닥 시장이 오후 1시 30분을 기점으로 2차 전지주가 급락을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가면서 급락세가 다소 진정이 되는 듯 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모두 아쉽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은 온통 2차 전지주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은 어땠나요?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행보는 철저하게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 외국인이 매도에 나선 반면 코스닥은 개인이 2차 전지주에 매도 물량을 쏟아낸 가운데 외국인은 대거 매수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주의 변동성이 확대된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최근 코스닥의 상승 랠리를 견인하는 주인공, 또 하락을 촉발시키는 주인공, 모두 동일하게 2차 전지입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2차 전지 쏠림 현상, 주가 대혼란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2차 전지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코스닥이 26년 만에 시가총액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코스닥 시총 1위인 에코프로 BM은 장중 시총 5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닥 지수는 한때 5%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의 장중 변동성 아주 컸죠. 네, 에코프로가 장중 153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오후 1시 반에 급락하면서 113만 원대까지 내려간 후 다시 반등하면서 122만 원 선에 마감했는데요. 하루 변동폭만 무려 30%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그룹주로 주목받으며 어제 상한가 후 오늘 급등 출발했던 LS도 오후 들어 급락하면서 6%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현대차 2분기 실적 역대급입니다. 현대차가 분기 영업이익 4조 원을 돌파하면서 3분기째 역대 최대라는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주가는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차의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주도 전반적으로 약세였죠. 네, 현대모비스, 서현이와 덕양산업 등 현대차 대표 부품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 역대급 실적 발표가 본격 조정 진입 신호일지 아니면 단기 저점 형성 신호일지 종목별 성장 추이와 밸류에이션 잘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은 2차 전지와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 BM과 LS 그리고 서현이화, 덕양산업 이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 종목들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지 잠시 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참 2차 전지의 극심한 변동성에 굉장히 피로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답답하고 또 어느 정도의 공포감과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좀 중복이 되어 있는 그런 감정이실 것 같은데 코스닥의 4% 급락에 대한 긴급 진단 저희가 함께 들어보고요. 매도의 기술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이어가고의 긴급 진단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픽은 2차 전지 쏠림 현상, 주가 대혼란입니다. 오후 들어서 2차 전지주의 변동성이 정말 극심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철저하게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변동성이 확대된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에 대한 행보까지 김성훈 이사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 그동안 오늘 오전 12시인가요? 1시까지 여러분들 시장을 보셨을 때 코스닥 지수가 1% 가까이 오르면서
그런데 시장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를 보시게 되면은 상승 종목수가 100개가 안 됐는데 하락 종목수가 거의 1,500개에 육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소위 쏠림이 거의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네. 그러면서 소위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2차전지 섹터 쪽으로 몰리는 거래대금이 거의 한 종목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를 찍으면서 소위 이제 고점에 대한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언제쯤이 이제 거의 뭐 다 왔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나둘씩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1시 정도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물량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죠. 중요한 것은 이제 2차전지 섹터 쪽에서 물량이 나온 것은 좋은데 문제는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부터 2차전지 섹터가 치고 올라가니까 다른 것들을 이제 팔면서 2차전지 섹터를 붙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고 네. 또 롱숏 펀드들에서 환매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청산이 되면서 멀쩡한 종목들까지 다 팔면서 밀어내려서 이제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면서 거의 뭐 시장이 뭐 소위 말해서 중구난방 뭐 엄청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은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렸기 때문에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거의 다 왔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이후부터는 수급 쏠림이 완화가 되면서 그동안 소외가 되었었던 바닥권 섹터들 쪽으로 시장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조금 우리가 낮추고 그동안 소외가 되었었던 바닥권 섹터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좀 돌려서 바닥권에 대한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급이 꼬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제 접근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2차 전지보다는 또 소외된 섹터로 좀 순환매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의견을 주셨는데 김명수 PB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코스닥의 변동성이 뭐 정말 너무 극심해서 뭐 어지럽다, 뭐 이렇게 피로감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난 한 달 가까이를 거의 아침에 이제 장이 시작되면은 2차 전지 외에는 다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을 준비하곤 했었는데 아마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패닉셀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이제 다 올랐다라고 마음속은 다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매도 물량이 나오면 이거에 따라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른 게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적으로 오른 것도 물론 맞지만 네. 그 이후에도 수급 쏠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2차 전지주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오를 종목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LS에 대해서 또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엇갈린 의견이 나왔어요. 완전히 상반되게.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김명수 PB께서는 고 김성훈 이사께서 스탑 주셨고 LS는 이제 반대의 사인을 주셨는데 에코프로 BM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BM이 사실 뭐 오전에는 너무너무 강했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안 가도 에코프로 BM 늘 강하니까 역시 2차 전지주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아쉬운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 김명수 PB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고 라인은 사인을 주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16개의 이제 계열사가 수직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좀 빠진 걸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번 이 펀더멘탈 그리고 앞으로 2차전지 쪽의 수출이 어떻게 될 거고 양극재가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라고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개인들의 매물이 나오는 출렁이는 이 구간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김성훈 이사께서는 이제 다른 좀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경계의 신호를 봐야 하는 지금 순간일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상승의 클라이막스가 현재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저 역시도 이제 뭐 이 시간을 통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좋은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것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규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좀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동안 이제 거래대금이 그 고점에서 많이 터졌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반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이제 상승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종목이 좋아서 상승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인데 그동안 이런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봤을 때는 계단식 상승이 나올 때마다 좋아서 어떻게 들어와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숏스퀴즈에 의한 계단식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량 거래량이 터졌고 장 끝나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지점에서 거의 한 개인이 거의 8천억에 대한 어떤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팔았다라는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의 계좌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큰 손들이 서서히 나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물론 이제 시간이 뭐 내일도 그렇고 이번 주에 2차 전지 그룹주들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변동성이 오늘 나온 그런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변동성보다는 이 안에서 고점과 저점이 확인되는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서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시장이 안 갈 때도 2차 전지주가 강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코스닥을 조금 지켜주는 그 하방을 지지하고 좀 상승으로 끌어주는 힘이 있었는데 다른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2차 전지주가 이렇게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더 불안감이 좀 증폭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 동향을 좀 보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로 맞섰고요. 외국인은 뭐 매수 행보를 지금 보였거든요. 그러면 투자 주체별로 수급 성향을 어떻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일단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보시게 되면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양매수의 경우에는 좋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온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올라가면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공매도가 새롭게 구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도 대차 물량을 서로 구하려고 좀 난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좋게 보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구간에서 추격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눌림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수급의 경우에는 개인 수급을 제외하고는 외국인과 기관 여전히 좀 뭐랄까요? 올라오면은 숏을 치겠다, 공매도를 치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 수급적인 환경 자체는 아직까지는 우호적이진 못하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공매도를 좀 개인 투자자들이 이기는 그런 장세가 지금 지속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뭐 이러한 이제 논란들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는 분명히 매력이 있는 종목은 맞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이제 그룹주가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에코프로 그룹주만의 좀 특화된 경쟁력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피디님?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사가 16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의 수직 계열화가 지금 거의 완성이 돼 있는 모습이고 이 수직 계열화가 된다면 비용 절감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보통 두 자릿수가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회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10%가 넘어가는 이 발판이 아마 이 수직 계열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의 핵심이 이제 BM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년에 코스닥 배당률을 2위입니다. 그래서 430억 가량을 배당했을 정도로 배당 성향도 꽤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고 특히 주요 고객사인 이제 SK온과 삼성 SDI가 증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선 회사들이 증설을 가속화하고 있고 많이 셀 업체들이 많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양극재 기업이 BM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생산을 많이 하게 된다면은 이 지주회사인 에코프로까지도 이에 대한 수혜를 받는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 자체에 대해서는 양극재 쪽에서는 의심할 나위가 없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급 쏠림 현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이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힘든 시장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김병수 PB께서는 이제 고우 사인을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또 잡을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뭐 보유자분들은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가격적인 전략도 좀 주시죠. 네, 가격적인 전략으로 말씀드리기는 오늘 좀 많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45만 원 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제 고가를 지키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고 지금부터 아마 오늘 실적이 나오게 되고 충분히 이제 호재성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은 요 40만 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나올 이제 실적이라든지 증설 이런 기사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45만 원 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또 호재들
종목들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LS로 넘어가 볼까요? LS가 이제 뭐 제2의 포스코홀딩스다라고 불리면서 또 본업의 탄탄한 성장세에 2차 전지 모멘텀 더해지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장중에 15만 원까지 올라섰었지만 역시나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마이너스 5.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병수 PB께서는 지금 스탑을 주셨고 김성훈 이사께서는 고 사인을 주셨는데 김병수 PB 여기 LS에는 왜 스탑 사인을 주신 거죠? 네, 에코프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빗대어서 말씀드린다면 LS도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격이기 때문에 LS 자회사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선 핵심 계열사들이 먼저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주가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가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투자를 이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성훈 이사께서는 LS에는 고 신호를 주셨어요. 여기에서는 왜 어떤 매력이 좀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LS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만년 저평가된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전선만 만드는 회사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이번에 이제 주가가 잠시 좀 이렇게 리레이팅이 되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선이라는 탄탄한 어떤 본업에 더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제 철강 사업에 대해서 2차 전지 소재가 붙으면서 주가가 이제 튀지 않았겠습니까? LS 같은 경우는 LS 전선과 LS M&M이라는 든든한 자회사 가치를 바탕으로 돼서 풍력에 들어가는 해적 케이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재평가가 되기 이제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자회사 가치만 하더라도 이제 뭐 NMN이 2.6조 원, LS 전선이 1.6조 원. 엠트론 7천억, I&D 2,500억. 뭐 보이는 것만 다 더해도 약 6조 원의 자회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약 4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상당한 저평가인 상황에서 단순 저평가만 놓고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해상풍력 자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의 경우에는 전혀 지금 시가총액에 전혀 밸류에이션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주가의 변동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결론적으로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에다가 해상풍력이 돌아서고 뭐 2차 전지의 그런 밸류까지도 아직은 또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LS가 이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목표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고 LS 일렉트릭을 중심으로 뭐 자회사들의 본업이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이 좀 특화된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오늘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또 뭐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2거래일 연속도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런 LS 그룹의 연결고리와 또 이렇게 뭐 성장 추이, 뭐 손자 회사의 상장 뭐 이런 이슈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PD님? 네, 2차 전지 소재 외에도 이제 재활용 쪽 그리고 뭐 기타 등등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한 호재다라는 리포트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NMN, 이제 니꼬동 재련이죠. M&M 그리고 일렉트릭 그리고 I&D 같은 이런 자회사들이 실적이 예상보다도 선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회사들은 아직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오롯이 LS 쪽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기여도가 충분히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황산 니켈이나 전구체 그리고 이제 재활용 영역이 아마 LS 지주회사에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풍력 쪽도 충분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3조 1천억 이제 3.1조 원 가량의 수주 잔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도 이미 보유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충분히 신재생 쪽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LS 쪽 전선 그리고 LS 계열사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이제 해저 케이블이죠.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해저 케이블 호재도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이제 매출도 한 6조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대략 한 2,700억 가량의 영업이익도 아마 반영이 될 거라면은 물론 LS가 굉장히 잘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LS가 결국에는 지주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과연 클 것인가라는 거는 조금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LS의 2차 전지 쪽으로는 밸류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사업 투자 현황과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네. LS의 핵심 자회사죠. LS M&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동을 재련하는 회사인데요. 동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두 개가 있는데 황산과 조황산 니켈이라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전구체와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이 또 토리컴이라는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황산 니켈을 이제 만드는 공장을 올해 초에 준공을 이제 완료를 했고요. 올해 또 LNF와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전구체를 이제 생산하기로 이제 결정을 다 이제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는 연산 5천 톤 생산 규모의 캐파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확장해서 27만 톤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제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잠깐 좀 올라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이제 PBR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PBR 가치만 놓고 본다면 13만 7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현재 주가가 11만 3천 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이런 주식 같은 경우 여러분들 너무 고가권에서 추격 매수를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좀 밀릴 때마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밀릴 때마다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밀려 있으니까 오히려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오늘 같은 날도 좀 모아가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변동성이 좀 이제 같이 동참할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까지도 한번 열어두시고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모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수익을 좀 누려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자동차 부품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역대급 실적을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발표에도 2분기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면서 현대차도 또 자동차 부품주도 웃지 못하는 날이었죠. 현대차 실적 그리고 2분기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현대차는 실적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발전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실적 아마 2시 정도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도 40조 원을 넘었고 영업이익은 최초로 이제 4조 원까지도 돌파해서 아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상장사 중에 가장 높지 않을까, 최대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기아차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미국에서 한 40만 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네. 15%가 증가하게 되었고 중국에서도 한 12만 대가 판매가 되었는데 이거는 13%가 증가한 거여서 코로나 이전 이제 2019년 이전에 전년 대비 성장한 게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도 조금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피크아웃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3조 8천억 수준을 영업이익을 기대했었는데 4조 2천억 가량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실적이 지난해 3분기보다도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오르기 직전 수준보다도 낮은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망치가 조금 주가는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방산업인 현대차의 주가가 실질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부품주도 이에 따라서 많이 오르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은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요약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섹터의 성장성은 뭐 유효하다. 자, 현대차의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웃지 못한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저희는 서현이화 그리고 이제 덕양산업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현이화는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고 덕양산업은 지금 스탑사인이 들어왔는데 사실 오늘 주가는 서현이화가 더 많이 밀렸죠. 현대차의 1차 벤더 업체고 오늘 마이너스 11% 밀렸는데 두 분 다 조금 기회로 판단을 하신 걸까요? 김성훈 이사께 먼저 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YOY 작년 대비해서 620억 정도, 즉 1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 역시도 그동안 상당히 좋은 흐름세를 보여왔는데 역시나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겠죠. 현대기아차가 피크아웃을 치게 된다라면은 그 하위단에 있는 부품사들이 결국은 항상 이 자동차 부품사들의 꼬리표라고 할 수 있겠죠. CR. 결국은 부품에 대해서 단가이나 압력이 또 올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더 이상 뻗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현이화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역시나 테슬라향 사이버 트럭에 대한 부품 납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가 하락을 갖다가 한 번 더 기회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실적이 좋아도 주가를 끌어주지 못하지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쪽으로 모멘텀이 있다. 자, 김명수 PB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서현이와는 2분기 이제 호실적 전망이 되고 있고 아직 뭐 주가는 좀 저평가다라는 분석이 주를 이룹니다. 자, 2분기와 하반기 성장 추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네, 서현이와는 테슬라도 있지만 결국엔 현대차 1차 벤더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용 내외장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분기도 분기 기준으로 최대 영업이익이 아마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 620억 가량의 영업이익에 전년 대비 한 1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있고 현대차와 기아 쪽의 매출이 한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해외 생산 기지가 있는데 거기도 서현이와가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이제 하반기에 산타페 신형 산타페가 지금 모습을 공개했는데 요게 이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뭐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요거에 대한 출시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도 시장에 대한 생산 능력도 충분히 확대될 것이고 이게 다시 또 1차 벤더인 서현이와에도 확대가 될 수 있어서 요 수혜를 생각해 본다면은 2분기 이후에도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진 차량도 있고 지금 뭐 이렇게 큐도 늘어나고 뭐 그런 지금 상황인데 자, 서현이아가 이제 지난 17일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뭐 연초 대비해서 보자고 하면 200% 이상 이제 상승을 하면서 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길게 보자, 좀 뭐 깜짝 실적 기다려 보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전략이 맞을까요, 홀딩하는 게? 일단은 사이버 트럭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아직 양산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고 고객 인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눌림은 현대기아차의 피크아웃 우려감 때문에 눌리고 특히나 오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글쎄요 현대기아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역시나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발 수급이 그쪽으로 다 어떻게 다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쪽 때문에 주가 전체 시장 전체를 끌어내렸기 때문에 오늘 하락의 절반 이상은 그쪽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펀더멘탈적으로 흘러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고 나서 지금의 어떤 하락과 그리고 추후의 어떤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섹터 여러분들이 보심에 있어서 내일 새벽에 결정되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FOMC를 지켜보면서 기회로 조금 활용을 해볼 때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덕양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덕양산업도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 확장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덕양산업은 7% 정도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 모두 여기선도 스탑 사인을 주셨어요. 서현이와는 다르게 덕양산업은 조금 스탑하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서현이와도 좋고 덕양산업도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일단 차트가 지금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주가 많이 올랐다가 다시 저점을 조금 건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다면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현대차가 주가가 가지 않거나 자동차 쪽에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다면은 주가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조금 수급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자. 자, 이사님도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그 현대차의 전동화 전략에 대한 수혜로 또 2분기에 호실적 전망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현대차 쪽으로 매출 비중이 어떤지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으로는 우상향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5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상반기에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현대차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80% 넘어갑니다. 상당히 좀 현대차 쪽으로 매출 비중이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번과 같이 현대기아차 쪽의 어떤 피크 우려감이 나왔을 때는 어떤 주가 흐름 자체가 먼저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쪽으로 배터리 BMA 쪽으로 매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폭스바겐 자체가 전기차 업계 내에서 어떻게 테슬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혜자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현 이하보다는 순위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부품주들을 선택을 한다라면은 덕양산업보다는 서현 이하를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가운데서는 서현 이하의 손을 좀 들어주셨고 덕양산업이 이제 최근에
최근에 외국인 러브콜도 좀 이어지고 있고 상승도 상승입니다만은 또 최근에 조정이 또 깊다 보니까 지금 팔 때는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매도 사인을 주셨는데 김영수 PB께서는 보유자분들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매수세가 한 7영업일 이상, 오늘 같은 경우는 44만 주까지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볼린저 밴드 하단 쪽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면 더할 없이 좋은 자리이지만 그 때문에 요 밴드에서 이제 지지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 나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도의 기술에서는 에코프로 BM과 또 LS, 서현이화, 덕양산업 종목을 살펴봤고 또 시장에 대한 긴급 진단도 들어봤는데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매매 포인트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와 현재 모멘텀을 기준으로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볼까요? 동양 우선주가 10%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8% 강세 보이면서 서원도 보이고요. KC코트레 오늘 장중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에서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5% 강세 보이고 있고 OCI 오늘 5% 하락이 나왔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5% 다시 상승하면서 14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크리스 FNC가 올라와 있네요. 골프웨어 업체인데요. 지금 9%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XINC도 보시면 반도체 OLED 공장의 클린룸을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5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도 4% 하락을 보였는데 시간에서는 빨간불 켜고 있네요. 8%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UID, 지노맨 컴퍼니가 9% 강세 보이고 있고 초록뱀 컴퍼니 오늘 5% 하락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9% 강세 보이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볼까요? 네, 동일 제강이 4.7%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퓨처엠 시간에서 하락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2.5% 하락하고 있고요. LX 인터내셔널도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부분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죠. 시간에서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또 포스코 홀딩스 2% 가까이 밀리면서 61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뉴트리 오늘 3% 하락이 나왔는데 투자주의 종목으로 내일 지정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뉴트리 4.8% 하락하고 있습니다. 6,250원 선 지나가고 있고 또 PCL도 3%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특허청에 치매 조기 진단 기술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16% 상승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3%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역시 2% 하락하면서 44만 4천 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이고요. 세 분이 준비해 오신 종목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황재수 지점장 LOT 백큐ම්, 그리고 김병수 PB 후성, 그리고 김성훈 이사께서는 태웅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재수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LOT 백큐음의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반도체 시장 굉장히 좋죠. 그에 따라서 뭐 당연히 업황이 이제 하반기부터 턴한다는 부분하고 AI 관련주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신규 고객사들에 대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2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업황 부진에도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 자세한 스토리를 좀 더 들어볼까요? 예, 우선 뭐 회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에러티벽형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태양광 일반 제조의 건식 진공 펌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매출에 반도체가 많으니까 반도체 공정 중에서는 당 에칭, 뭐 식감, 뭐 여러 가지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것의 진공 상태가 돼야 되고요. 거기에 많은 가스, 특수가스가 배출되면 그것도 이렇게 빼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뭐 잘 적용이 돼야 되고 이제 이게 잘 건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가스에 대한 부분 굉장히 특수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이 말씀드렸는데 업황이 부진하다. 사실상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뭐 업황 부진함에 뭐 하이닉스가 뭐 실적 발표를 했지만 업황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KB증권에서 최근 리포트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보면요. 2분기가 1295억에 영업이익이 165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근데 뭐 그에 따라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좋아지는 것을 좀 봤더니 태양광 쪽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중국 쪽의 향으로 인해 태양광 굉장히 좋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평택 S사에 대한 평택 공장이 다시 재개가 된다면은 그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2차 전지에도 들어갑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객사들 그리고 글로벌 업체 이제 컬 테스트 중이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고객사는 계속 확대가 될 것이고 실적은 증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태양광,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고객사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높아진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매매를 대응을 해볼까요? 뭐 오늘 너무나도 힘든 장이었었죠. 뭐 사실상 이게 2차 전지에도 부품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았는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한 3%대 하락으로 진행됐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죠. 계속 상승하는 부분 조정 시에 들어가야지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는 이제 그 좀 분할 매수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아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뭐 한 번의 매수보다는 이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적이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믿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김병수 PB의 라이징 스탁 후성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와 냉매 쪽에서 이제 캐시카우가 충분히 들어오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은 조금 멈춰 있지만 전해질의 이제 LIFP6이라고 표현되는 요거 공장의 증설이 올해 연말에 무사히 완료될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하반기를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와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캐파 증설에 따라서 얼마나 더 좀 성장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후성 같은 경우에는 화학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반도체 특수가스와 2차 전지 전해액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냉매나 이제 반도체용 특수가스는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영위하고 있고 2차 전지 전해질에도 진출을 하게 되면서 조금 좀 각광을 받았죠. 주가도 많이 오르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특히 냉매 같은 경우에는 독점 생산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캐시카우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화학 기호인데 뭐 6불화부타디안, C4F6 그리고 6불화텅스텐, WF6이라고 표현되는 이 가스가 주력입니다. 특히 C4F6 같은 경우에는 낸드 공정에 사용이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갖고 있어서 연 180만 미터톤 정도를 생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수 전해질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국내나 중국 그리고 미국 등에도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이게 중국 쪽 공급 과잉 이슈로 생산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2배 증설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올해 연말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가동률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어서 2분기까지는 적자가 나올 거지만 3분기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아마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요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네. 아마 24년 매출이 한 700억을 넘어가게 되면서 영업이익도 60억 가량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조금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3분기부터 더 좋아질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아래쪽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증설에 대한 뭐 그런 수혜가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진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증설 이야기가 나올 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로 생산 설비를 멈추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한 12,000원 선을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생각보다 조금 더 빠졌습니다. 요 선을 지킬 줄 알았는데 대략 한 12,000원 선에서 매수한다면은 자리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목표가는 위에 고점이었던 한 17,000원 선을 조금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 태웅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의 라이징 포인트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만 하더라도 이 산업재 종목들, 굴삭기 그리고 풍력, 조선주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세를 보였죠. 근데 비단 이러한 흐름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재 사이클의 중심에 이제 태웅이 만드는 단조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재 중심의 이 태웅에 대해서 올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선과 기계, 풍력 이런 이제 산업재 사이클의 핵심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주력 사업과 스토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태웅하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한 2000년도 초반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한번 기록했던 종목이죠. 그 당시에는 조선주들의 슈퍼사이클에 한번 이제 그때 편승을 하면서 바닥에서 종목이 100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섭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조선주들이 대세 하락 구간에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경쟁 업체들이 뭐 평산 그리고 용현 비행 같은 종목들이 대부분 상폐가 되고 태웅만이 이제 살아남은 상황이겠죠. 일단 이제 이번 사이클의 경우에는 이제 풍력과 조선 사이클에 다시금 이제 편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조 매출의 절반 정도가 풍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풍력 부분의 수주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조선주들의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는 모두가 다 동의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풍력 부분에 있어서 빼올 수 없는 부품이 네. 바로 단조 부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과 풍이 간다라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태웅 종목들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보통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태웅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바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 가격 한 달 전 가격으로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16,450원대인데요. 16,000원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자신 있게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라이징 스탁은 황재수 지점장의 LOT 백큐, 김혁수 PB의 후성, 그리고 김성훈 이사의 태웅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 해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 지점 PB,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소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3기 EV입니다. 자회사 북미 법인인 3기 아메리카에 6천만 달러 규모의 파이낸싱을 위한 보증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6거래일 만에 반응하며 27% 급등했습니다. 시간외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는데요.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당뇨 관련주로 최근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 약정서 텀시트를 수령했다는 사실 알려지면서 주목받은 종목입니다. 어제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27% 하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다시금 정규장에서 15%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간외에서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3위는 SKI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13% 상승한 2차전지 분리막 업체죠. SK온과의 공급 계약을 오늘 공시하면서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 장 마감 후에는 7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영업이익을 공시하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2.8%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휴맥스입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4거래 연속 하락 흐름인데요. 시간에서는 분위기 반전되면서 4%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에스코넥입니다. 휴대폰 내외장재 금속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4거래 연속 상승하다 오늘은 8%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외국인은 90만 주 이상을 쓸어 담았습니다. 시간에서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4%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4위 펩트론부터 보겠습니다. 지속성 약물 전달 기술, 스마트 대포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멘텀의 연속성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주가로 차트만 보셔도 진짜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그 뭐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인 이제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해서 뭐 글로벌 A사와 이제 그 협약 중이다. 이게 그러니까 양해각서 전에 본계약을 합의문을 좀 받았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요. 이 정도로 급등할 요인인가? 사실 이렇게 보면 좀 글로벌 시장에서는 당뇨랑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누가 선도권, 그러니까 이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들끼리 지금 뭐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약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어제 급락했던 부분은 사실상 뭐 확실치는 않지만 그냥 루머였지 않았나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10회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루머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뭐 주가의 급락을 급락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글로벌 당분간은 당뇨랑 비만 치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거 지속성 그러니까 이제 자주 맞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지속적으로 이제 덜 맞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부각됐기 때문에요. 글로벌 제약사랑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가 있기까지는 좀 모멘텀이 살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뭐 변동성은 클지언정 뭐 크게 뭐 급락하진 않지 않나 뭐 기술 수출 전에는 뭐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당뇨, 비만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선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관심은 유효하다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 3기 EV도 보겠습니다. 미국 법인의 1,200억 원 자금 확보 성공 소식에 정규장에서 27% 급등했고요. 시간에서도 에너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장까지 이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상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저도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3기 EV를 보면은 3기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모듈의 엔드플레이트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이제 외부 압력에 대해서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2차 전지 부품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에 들어간 부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이렇게 급등했었던 부분은 이제 북미 법인이 이제 3기 아메리카가 6천만 달러에 대한 파이낸셜 보증 결의.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자금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뭐 기대감은 있죠. 최근 들어 자동차 부품 오늘 뭐 현대차 이제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뭐 논지는 있습니다. 2분기를 피코로 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부품주라든지 현대차가 뭐 이렇게 주가가 이제 막 탄력적으로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가지 못했던 부분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거든요.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을 보면은 딱 약간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대응을 잘하느냐, 그리고 미국 시장을 잘 쫓아가서 뭐 공장을 잘 전달했냐,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요. 3기 EV도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전기차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재수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롤러코스터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유럽 증시 어땠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 2% 넘게 상승하면서 3,200포인트를 단숨에 회복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일시적 숨고르기로 0.2% 하락하면서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선전지수도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4% 넘는 강세를 보여줬던 항생지수, 오늘은 0.4%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정부의 실세라 불리는 친강 외교부장이 해임되고 왕이 공산당 위원이 신임 외교부장으로 다시 임명됐습니다. 중국에서 외교부장직을 마치고 떠났던 사람이 후임 부장을 밀어내고 다시 외교부장으로 복귀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외교부장 교체로 어떤 외교 정책이 흘러나올지 주목하면서 이 뉴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시황도 알아봅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현재 0.09%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독일이 반도체 분야에 28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유럽연합인데요. EU가 반도체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법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총 62조 원 규모의 자금이 동원되고 보조금 지원이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아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게 골자인 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영향이 작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치킨 게임의 서막일지 아니면 미국 IRA처럼 세제 혜택을 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프랑스 격가 지수도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어제 0.1%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됐는데 오늘 장에서는 1% 가까이 빠지면서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올해 들어 가장 피로도가 높은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62조 원의 거래 대금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액을 경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극심할 때는 리스크에 대비를 하시면서 또 기회를 모색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